당초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7일까지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코로나19 감염자 794명 가운데 80%가량이 수도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식당, 카페 등의 밤 10시 영업 제한은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유흥시설은 계속해서 집합 금지 대상입니다. 네, 일단 지금의 거리 두기를 수도권에서 더 유지하기로 한 기간은 일주일이지만 확산세가 만약에 잡히지 않는다면 이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유한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제 오전 원래 계획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 가까이 나왔습니다. 금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375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확진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새 체계를 적용한 뒤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서울의 경우 일주일 정도 추이를 살펴보면서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와 논의 끝에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동안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선 오는 7일까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유흥시설은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8명까지로 유지됩니다. 다만 7월부터 접종 완료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그대로입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지 14일이 지난 사람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1차 접종자는 2m 거리 두기가 가능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유예 결정으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2주로 계획했던 이행 기간을 일주일로 줄일 계획입니다. 그 뒤 원래 발표대로 15일부터는 새 거리두기 체계를 전면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이 역시 늦춰질 수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도 7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95명이 추가로 감염됐는데 절반가량인 323명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완화되고 유흥시설과 식당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립니다. 이재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젯밤 9시까지 새롭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95명입니다. 특히 수도권 감염이 심각합니다. 서울에서만 전체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도 어제에 이어 7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원어민 강사에서 시작해 확진자가 200명 넘게 나온 과정에 델타 변이도 9명 확인됐습니다. 영어학원 확진자들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전체를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68명이던 국내 델타 변이 관련 확진자가 381명으로 2배 넘게 늘어납니다.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에선 오늘부터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됩니다. 충남, 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에서 첫 2주간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이후로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제주는 일단 6명까지로 제한했고 충남은 유일하게 오늘부터 인원 제한을 없앴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도 사라지고 실내 경기와 종교 활동도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내외국인들에게 자가격리 면제서도 발급됩니다. 지금까지는 주요 사업상 목적이나 학술, 공익적 목적 등이 면제 대상이었지만 직계 가족을 만나는 등의 인도적 방문도 면제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경고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성인의 70% 가까이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접종자 비율이 절반을 밑돌 정도로 편차가 큰 데다 접종 속도 역시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감염 위험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이렇게 두 지역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형마트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럿 눈에 띕니다. I know about the variant, but I'm over the mask. 주 정부는 보름 전에 마스크 착용 지침을 풀었지만 이에 속한 LA 카운티는 오히려 착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And this Delta variant is stronger, it's more deadly, it spreads more quickly, and it's right now on the verge of becoming a majority of the cases here in LA County. 당초 마스크 지침을 완화했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역 당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착용에 다시 힘을 싣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미국 내 신규 감염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거의 모든 주로 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성인의 66.5%,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적어도 한 번은 백신을 맞았지만 지역별 편차가 극심합니다. 미시시피와 엘라베마, 루이지애나, 와이오밍 4개 주는 그 비율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들 지역은 접종률이 높은 다른 주보다 감염이 급증할 위험이 큽니다. When you have such a low level of vaccination superimposed upon a variant, you're going to see these individual types of blips. It's almost like it's going to be too. 비연이 단체인 카이저 가족재단 여론조사 결과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다고 답한 비율은 65%입니다. 지난 5월 이후 불과 3%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14%는 백신을 전혀 맞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미국에서 백신을 맞을 사람은 거의 다 맞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현직 부장검사의 값비싼 시계 수수 의혹에서 시작된 수산업자 김모 회장의 금품 살포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씨와 방송사 앵커, 경찰 간부까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100억 원대 오징어 사업 사기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김 회장의 휴대전화에서는 금품을 전달한 단서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금품의 종류와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담겨 있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처음엔 수산업자로 알려진 김모 회장의 투자 사기 수사에 집중했습니다.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여 116억 원을 챙긴 사건입니다. 갑자기 수사가 커진 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때문입니다. 증거를 분석해보니 사기범인 김 회장이 쉽게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인사들이 등장한 겁니다. 특히 금품 전달의 단서들도 줄줄이 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직 부장검사와 관련해서는 전달한 걸로 의심되는 금품의 종류와 함께 직원을 동원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뭐 이렇게 다 전달했는 게 그게 다 있습니다. 또 금품 전달을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들이 휴대전화에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부장검사에 이어 총경급 경찰 간부,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이동훈 전 대변인, 그리고 한 방송사의 앵커 A씨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품의 종류는 현금을 비롯해 골프채와 값비싼 시계, 명품 지갑, 그리고 중고차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단서와 김 회장의 진술, 그리고 관련자들의 계좌 내역을 맞춰본 뒤에 입건한 인사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사와 언론인, 경찰 등에게 금품을 뿌린 김 회장의 회사는 유령 업체였습니다. 김 회장은 10여 년 전부터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1억 원대 사기꾼이 시간과 인맥을 더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꾼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있지도 않은 다문화단체 임원을 사칭했고 유력 정치인들이 참석한 행사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한 시상식입니다. 유명 정치인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다문화 봉사 대상을 받았습니다. 다문화와 관련해선 한국다문화협회 대구경북 후원회장으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후원회는 없습니다. 대구 경북 없어요.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해주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관계되는 한편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신분을 속인 건 이미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법률사무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무장이라고 속인 뒤 개인 파산을 도와준다고 속여 돈을 챙겼습니다. 사무소밖에 없었는 게 변호사 사무실 내가지고 사무실까지 직접 갔는데 사무장들도 있고 경리들도 있고 근데 나중에 사건이 터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다 일용직들이더라고요. 이렇게 몇몇 사기로 1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뒤 7년간 도망을 다녔지만 결국 2016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특별 사면으로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조용히 지낸 건 넉 달, 2017년 포항 구룡포에서 다시 사기를 칩니다. 1,000억 원대 유산을 받은 수산업자로 속여 오징어 사업을 미끼로 116억 원을 챙긴 겁니다. 지난 3월 속은 걸 안 피해자들이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봤지만 시골집이었습니다. 등록해가지고 왔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돈 받으러 갔지. 뭐 이렇게 실치가 잃더라. 뒤는 나다 잡혀있지. 손을 들들들들 떨면서 돈을 몇십억씩 줬는 사람들은 그래. 당시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피해를 봤다며 왔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쪽같이 사기를 칠 수 있었던 건 마당발 인맥을 과시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력 인사 등과 인연을 과시해 투자받고 다시 인맥을 넓히길 반복했습니다. 경찰은 거미줄처럼 얽힌 김 회장의 인맥이 금품의 힘이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도 처음으로 만났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는 이동훈 전 대변인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언론사별 부스를 모두 돌며 1시간가량 취재진과 인사를 나눈 겁니다. 당박 인사지만 기자회견장 예약은 국민의힘 최홍두 의원이 해줬고 검찰 출신인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함께 기자실을 돌았습니다. 잠시 질의응답도 했는데 이동훈 전 캠프 대변인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선을 그었습니다. 본인의 그 신상에 관한 개인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캠프도 이 전 대변인이 그만둔 이유가 이 의혹 때문인지 알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정치 참여 선언 이후 첫 일정으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야권 통합 시 한 축이 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에게 조만간 만나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 한번 뵙기로 그렇게 했고 더 깊은 얘기는 나눌 상황이 아니어서 못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만남 이후 당장 따로 회동을 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저희 당의 공식 채널인 권영세 의원님과 먼저 소통하시고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다음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요. JTBC 강연입니다.